은퇴 후 전원주택. 제발 가지 마세요. 노후 자산 지키는 주거 선택 기준 6가지. 나이 들면 공기 좋은 시골 가서 텃밭이나 가꾸고 살아야지. 지금 이런 상상하고 계시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생각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잖아요.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잘못된 집을 선택하셨다가 평생 모은 자산이 묶이고 병원은 멀고 자식들도 자주 못 오는 그런 상황은 피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은퇴 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스마트한 노후 주거 선택 기준 6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마지막 6번째 기준은 돈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요소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5060세대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통계 아시죠? 즉, 집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내 전 재산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집값 오르는 곳만 찾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투자 가치가 아니라 생존 가치로 접근하셔야 해요. 지금부터 그 기준을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환금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외곽의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을 꿈꾸시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75세, 80세가 되어서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때 그 집이 과연 바로 팔릴까요? 아파트가 답답해도 여전히 선호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금화가 쉽기 때문이에요. 노후의 집은 내 마지막 보루입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혹은 급하게 내놓았을 때 3개월 안에 팔릴 수 있는 입지인지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팔리지 않는 집은 자산이 아니라 세금만 나가는 짐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대형 병원과의 거리입니다. 나 지금 건강한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건강이 10년 뒤에도 보장될까요? 노후의 삶의 질은 평소보다 응급 상황에서 결정됩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건 골든타임 안에 처치받아야 하거든요. 대중교통이나 택시로 30분 이내에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동네 내과 말고요. 대학병원이요. 공기 좋은 숲세권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병세권입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은 마트보다 자주 가게 되는 곳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비싼 도심에는 못 사는데 어떡하나 걱정되시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싼 강남에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서도 가성비 있는 선택지는 뒤에서 말씀드릴 4번째 기준과 연결하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 가보시죠. 세 번째 기준은 운전 없는 삶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과 인지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결국 운전대를 놓아야 할 시기가 옵니다. 그때 차 없이도 마트 가고, 은행 가고, 친구 만날 수 있나요? 차를 타야만 편의점에 갈 수 있는 곳은 노후 주거지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평지여야 하고, 걸어서 혹은 버스 한 번으로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 슬세권 슬리퍼 생활권은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필수적인 생존 조건입니다. 언덕 많은 동네나 너무 외진 전원주택을 피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는 관리의 용이성입니다. 은퇴하고도 넓은 4050평대 아파트를 고집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식들 오면 재워야 한다고요? 솔직히 1년에 며칠이나 온다고 그 빈방을 위해 관리비와 청소 노동을 감당하시나요? 화면 로봇 청소기, AI 스피커 등 스마트 홈기기. 노후 주거는 내가 집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집이 나를 케어해주는 구조여야 합니다. 문턱이 없고 IoT 기술로 가스나 전기를 편하게 제어할 수 있고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20평대 전용 59 내외의 실속형 평수로 과감히 다운사이징 하세요. 남는 차액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여행도 다니시는 게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는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자녀와의 거리입니다. 옛말에 수프가 식지 않을 정도의 거리가 좋다고 하죠. 하지만 현대판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수프는 식되 마음은 식지 않는 거리가 좋습니다. 차로 30분 1시간 거리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너무 가까우면 손주 육아에 시달려 황혼 육아로 골병들 수 있습니다. 너무 멀면 1년에 2번 보기도 힘들어져서 고립감이 깊어지죠. 비상시에 자녀가 달려올 수 있으면서도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그 미묘한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기준입니다. 바로 사회적 연결성입니다. 영국에는 외로움 장관이 있을 정도로 노년의 고독은 흡연보다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집이 좋고 병원이 가까워도 문만 열면 말 걸 사람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래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곳, 복지관이나 문화센터가 가까운 곳을 선택하세요. 나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 당장은 그럴 수 있는데요. 사람은 사람 틈에서 에너지를 얻는 존재입니다. 내가 며칠 안 보이면 궁금해해줄 이웃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명당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언제든 팔리는 황금성, 30분 컷 대형 병원, 차 없어도 되는 도보 생활권, 관리비 적은 다운사이징, 자녀와 적당한 거리 두기, 외롭지 않은 커뮤니티, 이 6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집, 찾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알고 집을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고립이 아닌 소통으로, 걱정이 아닌 안심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노후 주거지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 우리 5060세대의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거 아시죠? 즉, 집이 팔리지 않으면 내 자산의 대부분이 종이 위의 숫자일 뿐입니다. 75세, 80세 되어서 갑자기 병원비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아름다운 전원주택 한 달 안에 팔 수 있을까요? 전원주택이 안 팔리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수요층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아파트는 누구나 사지만 전원주택은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사람만 삽니다. 둘째, 금융기관 담보 인정이 어렵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자체를 꺼려하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죠. 셋째, 유지관리 비용이 불투명합니다. 정화조, 보일러, 지붕 수리, 구매자가 예측할 수 없는 비용들이 산더미입니다. 결과적으로 금매로 내놓으면 3,040% 깎아줘야 하고 그나마도 3개월, 6개월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그래도 주택연금 받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주택연금, 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 받는 건데요. 문제는 전원주택의 경우 감정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5억 주고 산 전원주택이 감정가 3억으로 나오는 경우 허다합니다. 그럼 주택연금도 3억 기준으로 책정되고 받는 돈은 턱없이 적어지죠. 게다가 주택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치가 너무 외진 곳이거나 건물 노후도가 심하면 아예 탈락됩니다.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60세에 은퇴하면서 경기도 외곽에 3억짜리 전원주택을 구입하셨어요. 처음 2년은 정말 행복하셨대요. 그런데 72세 되던 해 배우자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집을 팔려니 아무도 안 사더래요. 결국 1억 8천에 금매로 내놓고 그마저도 5개월 걸렸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은 여유 있을 때는 천국이지만 급할 때는 지옥이더라. 그럼 전원 생활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똑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주거주지는 황금성 좋은 곳에 두세요. 20평대 아파트면 충분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보루입니다. 둘째, 전원주택은 전세나 월세로 경험하세요.
소유가 아니라 이용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23년 살아보고 안 맞으면 나오면 그만이죠. 셋째, 정 사고 싶다면 귀농귀촌 집중 지역을 노리세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있어서 매매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원주택의 낭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노후 주거는 낭만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환금성 없는 집에 자산의 대부분을 묶는 건 노후 파산의 지름길입니다. 집은 언제든 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3개월 안에 팔릴 수 있는 집인지,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한 집인지, 이 두 가지만 꼭 체크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전원주택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건강한데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년 뒤에도 그 자신감이 유지될까요? 오늘은 노후 주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간과되는 것, 바로 대학병원 접근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 아시나요? 3시간입니다. 심근경색은 2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전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평생장애를 안고 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동네 병원이 아니라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입니다. 동네 내과 말고 왜 대학병원이냐고요? 첫째, 응급 장비가 다릅니다. CT, MRI는 기본이고 심혈관 중재 시술, 뇌혈관 중재 시술 같은 고난도 처치가 24시간 가능합니다. 둘째, 전문의 상주입니다. 밤 11시에 쓰러져도 각 분야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수준이 다릅니다. 중증 환자 받을 수 있는 응급실과 감기 환자 보는 응급실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럼 얼마나 가까워야 할까요? 대중교통이나 택시로 30분 이내. 이게 제가 드리는 기준입니다. 왜 30분이냐? 골든타임 23시간 중에서 발견 시간, 119 도착 시간, 병원 도착 후 검사 시간을 빼면 실제로 이동에 쓸 수 있는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 새벽이나 한밤중 교통 상황이 좋지 않을 때를 고려하면 평소 20분 거리여도 30분은 잡아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경북 어느 전원마을에 사시던 70대 부부. 남편분이 새벽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대요. 119 불렀는데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까지 1시간 20분.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셨습니다. 담당 의사 말씀이 30분만 빨리 왔어도 살릴 수 있었다고. 이게 현실입니다.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게 무슨 소용입니까?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체크하면 될까요? 첫째, 네이버 지도에서 상급종합병원 검색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경로 검색해보고 대중교통 기준 30분 내 도착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둘째, 응급실 운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24시간 응급실 운영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셋째, 중증외상센터가 있는지 보세요. 이게 있으면 진짜 큰 병원입니다. 넷째, 평상시 외래 진료 접근성도 보세요. 응급실만 가까우면 뭐 합니까? 정기 검진 받으러 가는 것도 고역이면. 정리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은 마트보다 자주 가는 곳입니다. 공기 좋은 숲세권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병세권입니다. 대학병원까지 30분. 이 기준 하나만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운전대를 놓는 순간 시작되는 진짜 노후 슬세권이 필수인 이유. 나는 80살까지 운전할 수 있어. 정말 그럴까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체 평균의 2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언젠가는 맞이할 운전 없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75세, 80세가 되어도 야간 운전 자신 있으세요? 시력은 떨어지고, 반응 속도는 느려지고, 판단력은 흐려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차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단독주택 사신 분. 편의점 가려면 차로 10분. 마트 가려면 차로 20분. 68세까지는 괜찮았대요. 그런데 69세 되던 해 작은 접촉사고를 내셨습니다. 그 이후로 운전이 무서워지셨대요. 결국 면허 반납하셨는데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답니다. 우유 떨어져도 자식 불러야 하고 은행 가려면 택시비 왕복 3만 원. 친구 만나는 것도 포기. 결국 2년 만에 다시 도심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슬세권. 슬리퍼 신고 생활할 수 있는 권역. 젊은 사람들 용어 같죠? 아닙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건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슬세권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도보 10분 내에 편의점과 슈퍼. 둘째, 도보 15분 내에 은행과 우체국. 셋째, 도보 20분 또는 버스 한 번의 대형마트. 넷째, 평지여야 합니다. 언덕은 안 됩니다. 이 네 가지만 충족되면 차 없어도 충분히 삽니다. 차 대신 뭘 타고 다니느냐? 대중교통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집 앞에서 도보 5분 이내에 있어야 하고 배차 간격이 15분 이내여야 합니다. 30분에 한 대 오는 버스?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비 오는 날 30분 기다릴 수 있나요? 지하철역은 도보 15분 이내면 최고고 20분 이내면 합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계단 없는 엘리베이터 동선. 지하철역까지 계단 100개 올라가야 한다? 그것도 나중엔 못 갑니다. 슬세권 체크리스트 드립니다. 집에서 슬리퍼 신고 나가보세요. 10분 안에 뭘 살 수 있나요? 언덕 경사도를 체크하세요. 70대가 되면 10도만 되어도 힘듭니다.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재보세요. 걸음이 느린 노인이 건너기에 충분한가요? 비 오는 날 가보세요. 우산 쓰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인가요? 밤에도 가보세요. 가로등이 충분한가요? 안전한가요? 정리하겠습니다. 운전은 언젠가 포기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날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차 없는 삶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세요. 슬세권은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필수적인 생존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40평에서 20평으로 다운사이징이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법. 자식들 올 때 방 필요하잖아. 1년에 몇 번이나 오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다운사이징의 진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40평대 아파트에 부부만 사는 집. 주변에 많이 보셨죠? 방 4개 중에 2개는 창고. 1개는 1년에 2번 오는 자식방. 실제로 쓰는 건 안방 하나. 그런데 관리비는 4개 방 전체에 나옵니다. 난방비, 냉방비, 청소 노동. 다 4개 방 기준입니다. 이게 합리적일까요? 40평에서 20평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관리비 월 30만원, 15만원, 연 180만원 절감. 재산세 연 120만원, 60만원, 연 60만원 절감. 난방비 겨울철 월 40만원, 20만원, 연 120만원 절감. 청소 노동 하루 2시간 30분 시간 절약. 합치면 연간 360만원이 절약됩니다. 10년이면 3,600만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매달 30만원씩 맛있는 거 사 먹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가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넉넉히 주고 어느 게 더 행복한 삶일까요? 왜 하필 18에 이 이평 전용 59이냐고요? 이게 과학입니다. 첫째, 부부 2명이 살기에 딱 적당합니다. 안방, 작은 방, 거실, 주방.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입니다. 둘째, 혼자 청소 가능한 최대 크기입니다. 70대가 되어도 로봇 청소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셋째, 손님 받기에도 충분합니다. 자식들 하루 자고 가는 거, 소파 베드 하나면 됩니다. 넷째, 관리비가 합리적입니다.
월 15만 원 안팎이면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됩니다. 요즘 20평대 아파트는 예전 40평대보다 훨씬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홈 기술 때문입니다. IoT 가스 잠금 외출하면 자동으로 잠김, AI 스피커 음성으로 모든 가전 제어, 로봇 청소기 알아서 청소하고 제자리로, 스마트 도어락 비밀번호로 출입. 이런 기술들이 집을 나를 케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집이 나를 모시는 게 아니라 집이 나를 돌봐주는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1단계 지금 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 체크. 한 달간 어느 방을 얼마나 쓰는지 기록하세요. 2단계 물건 정리. 1년간 안 쓴 물건은 과감히 버리세요. 자식 주겠다고 모아둔 것들, 자식들 안 받습니다. 3단계 희망 지역 20평대 시세 조사. 같은 동네 같은 단지 작은 평수도 괜찮습니다. 4단계 차액 계산. 40평 팔고 20평 사면 얼마가 남는지, 그 돈으로 뭘 할 건지 구체적 계획. 5단계 실행. 65세 전후가 최적기입니다. 너무 늦으면 이사 자체가 힘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넓은 집은 젊을 때 필요한 겁니다. 노후에는 관리하기 쉬운 작은 집이 최고입니다. 40평에서 20평으로 줄이면 연간 360만 원이 절약되고 청소 시간이 14로 줄어들고 관리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는 돈으로 진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집이 여러분을 가두지 않게 하세요. 자식과 얼마나 떨어져 살아야 할까? 현명한 거리 두기의 기술. 자식 옆집에 살면 안 되는 이유. 손주도 보고 자식도 챙기고. 정말 행복할까요? 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식과의 적절한 거리에 대해서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 계세요? 심지어 같은 동? 처음에는 좋습니다. 손주도 매일 보고 국 끓여서 갖다 주고 언제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3개월, 6개월 지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며느리 눈치 보이고 손주 돌보는 게 의무가 되고 내 시간은 사라집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시는 60대 후반 부부. 딸 부부가 맞벌이니까 손주 돌봄을 전담하셨대요. 아침 7시에 손주 데리러 올라가고 저녁 8시에 내려보내고 주말에도 엄마 아빠 데이트 간다며 맡기고 2년 만에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우울증까지 왔답니다.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손주 그만 보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얼마나 떨어져 사는 게 좋을까요? 차로 30분에서 1시간 거리.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급한 일 있으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누가 아프다, 사고 났다. 30분이면 도착합니다. 둘째, 매일 보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2번, 3번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래야 서로 반갑습니다. 셋째, 오늘 좀 바빠서 가능합니다. 같은 아파트 살면 이게 안 됩니다. 어차피 집에 있잖아가 됩니다. 넷째, 각자의 삶이 유지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인생을 삽니다. 옛날 속담에 수프가 식지 않을 거리에 살라고 했죠. 현대판 해석은 다릅니다. 수프는 식되 마음은 식지 않는 거리. 수프가 식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약간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 마음이 식지 않는다는 건 정서적으로는 끈끈하다는 뜻입니다. 30분 1시간 거리가 딱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까요? 자식, 직장 위치 파악, 자식이 출퇴근하기 편한 곳 기준으로 교통편 확인,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 자가용으로 30분 1시간, 생활권은 완전히 분리, 같은 마트 안 가도 되는 거리, 우연히 마주칠 일 없는 거리, 비상 연락망 구축, 119 이웃, 복지관 연락처, 자식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정기 만남, 약속, 매주 일요일 저녁 같은 루틴, 예측 가능한 만남이 최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식 사랑은 거리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너무 가까우면 황혼 육아로 골병 들고 너무 멀면 고립감에 외로워집니다. 차로 30분 1시간 거리. 비상시에는 달려갈 수 있으면서도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그 미묘한 거리를 찾으세요. 서로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고독사 없는 동네를 찾는 법, 복지관 접근성이 수명을 늘린다.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정말 그럴까요? 영국에는 외로움 장관이 있다는 거 아세요? 노년의 고독이 흡연보다 해롭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독사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통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독사. 최근 5년간 2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남성 독거노인의 경우 발견까지 평균 8일이 걸립니다. 8일 동안 아무도 모릅니다. 쓰러져 있어도 문 앞에 신문이 쌓여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혼자서도 잘 산다의 끝입니다. 복지관이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그냥 노인정 같은 곳 아니냐고요? 전혀 다릅니다. 노인복지관의 기능 첫째, 매일 출석 체크가 됩니다. 요가 수업, 노래교실, 탁구 동호회, 뭐라도 등록하면 매일 얼굴을 봅니다. 이틀 안 보이면 담당자가 전화합니다. 둘째, 건강 체크가 됩니다. 혈압 측정, 당뇨 검사, 우울증 상담, 무료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해결이 됩니다. 많은 복지관이 점심 무료 급식 또는 저렴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넷째, 또래 커뮤니티가 형성됩니다.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관심사,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깁니다. 복지관이 집에서 얼마나 가까워야 할까요? 도보 15분 이내. 이게 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70대 초반까지는 괜찮은데 70대 후반, 80대가 되면 15분 이상 걷는 게 부담됩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더운 여름, 추운 겨울 15분 넘으면 오늘은 쉬자가 됩니다. 한 번 쉬면 2번 쉬게 되고 결국 안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고립입니다. 어떤 복지관이 좋은 복지관일까요? 프로그램 다양성, 문화, 교육, 건강, 취미 등 최소 30개 이상 프로그램 운영, 시설 현대화,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냉난방, 와이파이 완비, 식사 제공 여부, 점심 무료 또는 저렴한 급식, 영양사가 관리하는 식단, 상담 서비스, 사회복지사 상주, 법률, 세무, 건강상담 가능, 이용자 수, 너무 많으면 경쟁 심하고 너무 적으면 프로그램 부실, 하루 20만 300명 정도가 적당, 530 핵심 2도보 15분 이내의 법칙, 복지관이 집에서 얼마나 가까워야 할까요? 도보 15분 이내. 이게 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70대 초반까지는 괜찮은데 70대 후반, 80대가 되면 15분 이상 걷는 게 부담됩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더운 여름, 추운 겨울, 15분 넘으면 오늘은 쉬자가 됩니다. 한 번 쉬면 2번 쉬게 되고 결국 안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고립입니다. 700 핵심 3 복지관 선택 체크리스트. 어떤 복지관이 좋은 복지관일까요? 프로그램 다양성, 문화, 교육, 건강, 취미 등 최소 30개 이상 프로그램 운영, 시설 현대화,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냉난방, 와이파이 완비, 식사 제공 여부, 점심 무료 또는 저렴한 급식, 영양사가 관리하는 식단, 상담 서비스, 사회복지사 상주, 법률, 세무, 건강상담 가능, 이용자 수, 너무 많으면 경쟁 심하고 너무 적으면 프로그램 부실, 하루 20만 300명 정도가 적당,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72세 독거 남성 A씨. 매일 아침 복지관 운동 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셨대요. 담당 사회복지사가 전화했는데 안 받고 직접 찾아갔더니 집에서 쓰러져 계셨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119 불러서 병원 이송. 다행히 살아나셨습니다. 의사 말로는 2시간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복지관이 없었다면 아마도 고독사 통계 하나 더 늘었을 겁니다.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네이버 지도에서 노인복지관 검색, 집 근처 15분 이내 체크, 해당 구청 홈페이지 방문, 복지관 프로그램표 다운로드,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 확인, 직접 방문, 시설 돌아보고, 분위기 느껴보고, 이용자들과 대화해보기, 체험 수강, 대부분 12회 무료 체험 가능, 직접 해보고 결정, 등록, 연회비 보통 12만 원, 개별 프로그램은 추가 비용. 정리하겠습니다. 나 혼자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 위험합니다. 사람은 사람 틈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복지관 도보, 15분 거리. 이게 고독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가 며칠 안 보이면 궁금해해 줄 사람.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명당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은퇴 후 이사 가면 안 되는 곳 WRSTO, 언덕, 외곽, 신도시의 함정. 이번 생의 마지막 이사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절대 가면 안 되는 노후 금지구역 TOP5를 정리해 드립니다. 5번째, 언덕입니다. 집값 싸고 전망 좋은데 70대 되면 그 전망이 감옥이 됩니다. 경사도 10도만 되어도 70대 후반에는 숨이 찹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 가보셨어요? 관광지로는 예쁘지만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 얼마나 힘드신지 아세요? 마트 갔다가 집 올라오는데 30분 걸립니다. 무릎 관절염 있으면 그냥 포기입니다. 4번째, 대중교통 없는 외곽입니다. 경기도, 충남, 경북 외곽 전원주택. 자연과 함께 살고 싶어서 버스가 하루에 몇 대나 올까요? 아침 7시, 낮 12시, 저녁 6시. 하루 3번. 놓치면 택시비 편도 3만 원입니다. 병원 가려면 왕복 6만 원. 한 달에 4번만 가도 24만 원. 이게 지속 가능한 삶일까요? 3번째, 초고층 아파트 고층입니다. 전망 좋고 공기 좋은데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어떡하시려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30층 사시는 75세 어르신. 엘리베이터 점검으로 2시간 멈췄는데 그 2시간 동안 공황장애 증상이 왔답니다. 나이 들면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생기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 생각해 보셨어요? 화재, 지진 났을 때 30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올 수 있나요? 10층 이하를 추천합니다. 2번째, 신도시 입주 초기입니다. 새 아파트라 좋잖아. 누가 살고 있는지 보셨어요? 신도시 입주 초기 5년간은 3040대 젊은 부부가 대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소음, 밤 10시까지 뛰어다니는 아이들, 주차장에서 울리는 경적, 70대 어르신이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인프라입니다. 병원? 아직 없습니다. 복지관? 5년 뒤에 짓습니다. 문화센터? 계획만 있습니다. 최소 입주 10년 이후를 노리세요. 그때쯤 되면 또래들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선택. 관광지 근처 상가주택입니다. 경치도 좋고 사람들도 많던데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주말마다 관광객 소음, 쓰레기 문제, 주차 전쟁, 물가 상승, 평일과 주말이 완전히 다른 동네입니다. 실제 사례, 제주도 서귀포의 상가주택 사신 분, 주말마다 관광객들이 자기 집 앞에서 사진 찍고
쓰레기 버리고 간다고. 결국 3년 만에 다시 육지로. 집값은 30% 떨어진 상태로 팔았답니다. 이것들도 조심하세요. 재개발 예정 지역. 20년째 예정인 곳 많습니다. 노후한 채로 계속 살게 됩니다. 공장 인접 지역. 소음, 분진, 악취,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지하철 종점 근처. 지하철 있어서 좋다? 환승해야 하면 의미 없습니다. 대학가, 젊은 에너지, 소음입니다. 새벽까지 술 마시고 떠듭니다. 원룸 밀집 지역, 유동인구 많고 치안 불안, 주거 환경 열악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곳 5가지. 언덕 많은 달동네, 대중교통 없는 외곽, 초고층 아파트 고층, 신도시 입주 초기, 관광지 근처 상가주택. 이사는 인생에 몇 번 없는 큰 결정입니다. 특히 은퇴 후 이사는 마지막일 가능성이 큽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5가지만은 꼭 피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70% 자산이 집에 묶인 당신.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것들. 집값만 10억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오늘은 집 부자, 현금 거지에서 벗어나는 자산 재편성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5060세대. 전체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10억 자산가라고 하면 부동산 7억, 현금 3억? 아닙니다. 부동산 9억, 현금 1억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부동산은 있어도 못 쓰는 돈입니다. 집을 팔지 않는 한, 그 돈은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죠. 지금 당장 점검하세요. 현재 보유 부동산 시가총액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정확히, 즉시 현금화 가능한 금액은 예금, 적금, CMA 등. 월 고정 지출은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식비 등. 월 고정 수입은 연금, 임대료, 이자 수입 등. 부동산 대비 현금 비율은 부동산 70% 현금 30% 이상이 안전. 이 5가지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모르고 있으면 대책도 없습니다. 이런 증상 있으면 위험합니다. 신호일 집값은 10억인데 통장에 500만 원. 병원비 한 번에 바닥. 신호 2 매달 관리비가 부담스럽다. 집이 너무 크다는 증거. 신호 3 급전 필요할 때 빌려야 한다. 유동성 제로 상태. 신호 4 재산세 낼 때마다 스트레스. 자산 대비 현금 부족. 신호 5 자식들이 집 팔라고 한다.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바로 자산 재편성 시작하세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1단계 다운사이징. 40평 20평으로 차액 23억 확보. 이게 현금 방석입니다. 2단계 주택연금 검토.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 받기. 부부 기준 평균 월 15만 200만 원. 3단계 분산 투자. 확보한 현금의 배분. 50% 안전자산 예금, 국채. 30% 배당주, 이츠. 20% 비상금 즉시 출금 가능. 목표는 단순합니다. 집 안 팔고도 현금 흐름 만들기. 실제 사례 보여드립니다. 서울 강동구 45평 아파트 보유하신 67세 A씨. 집값 8억, 현금 5천만 원. 재편성 과정. 45평, 매도 8억. 같은 단지 22평, 매수 5억. 차액 3억 확보. 3억 운용. 1억 5천 예금 비상금. 1억 배당주 월 배당 30만 원. 5천 즉시 출금 가능 CMA. 결과. 관리비 월 30만 원 15만 원 절감. 배당 수입 월 30만 원 추가. 실질 소득 월 45만 원 증가. 심리적 안정감 유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번 주 할 일. 부동산 시세 정확히 파악. 현금 자산 총정리. 월 수입 지출 계산. 이번 달 할 일. 부동산 중개사 3곳 이상 상담.
주택연금 공사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자산관리 전문가 상담, 다음 달 할 일, 구체적 재편성 계획 수립, 가족회의 배우자, 자녀, 실행 여부 결정, 3개월 안에 결론 내세요. 미루면 영원히 안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집값 10억이어도 현금이 없으면 가난한 겁니다.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지금 당장 재편성 시작하세요. 목표는 간단합니다. 집 팔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현금 흐름.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응원합니다. 실버타운 위즈 일반 아파트, 진짜 똑똑한 선택은 노후는 실버타운에서 편하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실버타운과 일반 아파트, 냉정하게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먼저 실버타운의 종류부터 알아야 합니다. 분양형 실버타운, 아파트처럼 소유권 취득, 입주 비용 5억 20억, 월 관리비 별도, 임대형 실버타운, 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13억, 월 20만 500만 원, 요양형 실버타운, 건강 안 좋은 분 대상, 의료 서비스 포함, 월 30만 800만 원. 오늘은 주로 분양형과 임대형 중심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실버타운의 좋은 점부터 보죠. 장점 1또래 커뮤니티, 비슷한 연령대가 모여 삽니다. 친구 사귀기 쉽습니다. 외로움 해소. 장점 2 편의시설 완비, 헬스장, 수영장, 도서관, 프로그램실, 취미실.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좋습니다. 장점 3 의료 서비스, 간호사 상주, 정기 건강 체크,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 장점 4 식사 제공, 아침, 점심, 저녁 제공, 영양사가 관리하는 식단, 요리 부담 제로. 장점 5 관리 서비스, 청소, 빨래 등 지원, 집 관리 걱정 없음, 편하게 삽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단점 1 높은 비용, 입주 비용 5억 이상, 월 관리비 10만 200만 원, 식비 별도 월 5만 100만 원, 연간 2천만 원 이상 지출. 단점 2 환금성 낮음, 되팔기 어렵습니다. 급매로 30% 손해 가고, 자산 가치 하락 위험. 단점 3 위치 제약, 대부분 외곽의 위치, 도심, 접근성 떨어짐, 자식들 방문 불편. 단점 4 폐쇄적 환경, 같은 사람들만 매일 봄, 갈등 생기면 피할 곳 없음, 사회와 단절감. 단점 5 운영사 리스크, 회사 부도, 위험, 서비스 질 하락, 약속 불이행. 일반 아파트는 어떨까요? 일반 아파트 장점, 환금성 최고, 언제든 팔 수 있습니다. 시세 예측 가능, 자산 가치 안정, 위치 선택 자유, 도심, 역세권 가능, 병원, 복지관 근처, 자식, 집 근처. 낮은 유지비, 월 관리비 1,530만 원, 자기 식사 조절 가능, 경제적 부담 적음, 다양한 연령대, 폐쇄적이지 않음, 자연스러운 사회생활, 유연한 인간관계, 독립성 유지, 내 집, 내 공간, 자유로운 생활, 프라이버시 보장. 그럼 누가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실버타운 추천 대상, 자산 10억 이상 여유 있는 분, 혼자 식사 준비 힘든 분, 또래와 어울리고 싶은 분, 의료 서비스 필요한 분, 환금성 고려 안 해도 되는 분, 일반 아파트 추천 대상, 자산 효율적 운용 필요한 분, 독립적 생활 원하는 분, 도심, 접근성 중요한 분, 자식과 가까이 살고 싶은 분, 자산 가치 보존 중요한 분. 대부분은 일반 아파트가 정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버타운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과 환금성 문제가 큽니다. 일반 아파트 20평대에 살면서 복지관 다니고 문화센터 다니고 또래 모임 만들면
실버타운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경제적입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